안녕하세요. 지식 플랫폼 하루를 우리에게 투자한다면 하우텍 컨텐츠 길라잡이 김주아입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란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걸로도 모자라 로컬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 창업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해영시의 김은율 대표님이신데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의 생각의 역발상으로 독특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그의 스토리.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고성에서 잡은 생선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위해서 원형 그대로의 수산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 동해영시 대표 김은율입니다. 네.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좀 바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강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동해영시라는 스타트업을 꾸리고 있는 김은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은 비단 로컬에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숙제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풀어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변하지 않는 것, 또 변해야 될 것,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네, 변하지 않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인류가 삶을 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의식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죠? 저희는 이 변하지 않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필수 조건이 의식주, 물론 이 형태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이게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것에 대한 건 의견이 크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음식을 담당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이 가족 같은 아이들에게 줄 식문화를 개선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려동물 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꾸려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변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전히 시장에는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것들로 만드는 시장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여전히 시장에는 80~90%의 식품이 육류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 먹는 식품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하지만 이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이런 폭넓은 영양소를 섭취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인데요. 시골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촌스럽다 또는 어떤 제한적이다라는 그 선입관, 저희는 이 부분들이 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즈니스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먹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직접 다루거나 만지기는 좀 꺼려하는 이 비린내, 생선의 비린내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는데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꿈꾸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네, 반려동물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숫자뿐만 아니라 이 인식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팸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족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음식 어떻게 고르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시장에는 불분명한 원재료나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다양하고요. 80~90%가 육류 제품입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단 잘 먹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안전성이나 그 원재료가 어디인지 이 신선도, 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원재료의 형태와 영양을 한눈에도 확인할 수 있는 이 수산물 제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고객에게 묻고 또 해답을 제시하면서 성장해 왔는데요. 가장 큰 경쟁력이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형태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 먹는 음식도 닭고기를 파우더나 햄으로 먹지 않고 원형 그대로로 닭 한 마리를 먹는 걸 보양식으로 먹잖아요. 이처럼 건강한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또 육류가 수산물을
수산물이 육류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또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염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안들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아이들이 생선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도 그 아이들이 후각과 미각에 굉장히 의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 소비자가 다루기에는 번거로운 생선의 손질 과정이나 가시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문적인 손길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직접 먹어봤는데요. 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식품,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걸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직접 먹어보는 방법이더라고요. 이렇게 탄생한 저희 브랜드는 지속해서 수산물에 집중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식품의 인식 개선, 안전성,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반려동물 식품의 선택지를 계속해서 수산물에 집중해서 다양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이 반려동물 수산물 식품으로서 소멸 위기의 지자체를 활성화하는 데 저희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 저희는 시장에서 많은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들을 발견했어요. 원재료는 수입산인데 국내에서 채소로 생산하고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제품들이 많고요. 공장에서 생산을 한 90% 정도는 하는데 포장만 사람이 한다고 해서 수제식품으로 둔갑하는 제품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주고 그로써 신뢰성을 증대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수산물이지만 염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1% 이하로 낮추고 중금속이나 유해한 성분들을 낮춤으로써 계속해서 수산물의 효용성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 이 수산물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가시를 직접 발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처럼. 때문에 이 가시 제거나 손이 많이 가는 과정, 냄새나 어떤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반려동물 식품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식의 진정성으로 저희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질문들이 있으세요. 생선을 강아지가 먹어도 되나요? 조금 생각해보면 수산물이 대부분 이제 채소나 육류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나 재배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만 수산물은 일부 어종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수산물을 귀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소비하고 난 부산물을 반려동물이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선을 먹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산물은 아무리 건강히 만들어도 포화지방인 육류와 달리 불포화지방의 오메가3가 풍부하고 또 저칼로리의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또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 염분만 잘 제거할 수 있다면 좋은 생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 바다에 대해서 저희는 우주라고 정의합니다. 아직 저희 인간이 개척하지 못한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제안할 수산물 제품은 아주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출시한 제품들은 일단 경쟁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소비자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을 기반이라고 한 제품이라고 해서 절대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쟁력을 통해서 기존에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출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로컬 원료, 로컬 생산에 뛰어난 경쟁력으로 성장함으로써 시니어와 지역의 주니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화를 늦추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굉장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횟집 16년, 또 수산중매업 16년을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는데요. 저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최대한 이 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싶으신 그 염원에 따라 서울로 진학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들은 일단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고향이란 곳에서 떨어져서 타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치열하게 해왔습니다. 상도 건축으로도 많이 받았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살아남는 거였는데요.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디자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디자인 일들이 하나씩 누군가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누군가의 어떤 그 로고나 기업에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제 생활도 됐지만 거기서 많은 가능성들을 보았는데요. 그것들이 점점 발전해서 간판이나 또 패키지로 또 공간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건축을 기반으로 이 디자인에 대해서 깊게 파야 되겠다 생각하고 휴학을 한번 결심합니다. 디자인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세련된 디자인들 또 많은 업계에서 찾아주는 디자인들을 만들어주게 됐고 건축이 베이스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서울에서 또는 지방에서 전국을 돌면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총괄할 수 있는 학부생으로서는 처음으로 디자이너로 소개되면서 많은 그 러브콜을 받았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16년도쯤에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이커머스, 당시에는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과 한 3년간 일을 하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전국 산지를 돌았어요. 산지를 돌면서 지역의 1차 생산자의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할지, 그리고 그것을 공간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안했고, 대기업들로부터 많은 러브콜이 또 있어서 코땡땡, 닭고기 유명한 핫땡, 또는 이 지땡땡, 옥땡, 네, 이런 그 온라인 유명 기업들과 일하면서 지역의 특산물들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가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무너지게 됐어요. 저는 처음으로 무너진 거라서 굉장히 큰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 힘든 과정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앞으로 할 일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걸 딛고 또 한 번 일어서려면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게 이제 지속 가능한 일에 대한 것들인데요. 저는 이 지속 가능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좋아하는 것들을 추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저를 보듬어주는 고향이었고요. 그리고 제 가족, 그리고 당시에는 좀 이른 나이에 얻게 된 아내와 반려견 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들을 고민해봤어요. 일을 하면서 산, 바다 전국을 돌면서 제철 신선식품들을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스토리나 어떤 영상, 디자인으로 전하는 일들을 제가 잘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장소, 고향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기획이랑 디자인이라는 일들로 제가 좋아하는 대상들, 가족과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장을 봤습니다. 시장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은 저가 우선인 시장에서 더 싼 제품을 찾는 시장에서 더 빠른 배송을 찾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더 빠른 배송이 결국엔 전문성이나 어떤 스토리, 브랜드를 보는 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통의 난이도에 따라서 채소 유통, 축산 유통, 수산 유통으로 이어지는 이 시장에서 사람 먹는 식품 시장이 이렇다고 하면 반려동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채소, 축산, 수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럼 이 수산, 가장 난이도 높은 이 시장에서 선점하고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는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저희가 특별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성이라는 곳에서 부모님이 오랫동안 수산 중매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즌성을 이용해서 자연산 수산물, 고급 원재료를 싸게 들여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베테랑이신 분들과 함께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청년과 힘을 합한다고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 부분을 특허화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련도 있었습니다. 강아지한테 수산물이라는 인식 같은 것들도 처음에는 없었고 서울에서 잘하던 놈이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냐라는 주변의 그런 시선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원물 그대로라는 식품을 제안하는데 그게 뭐냐? 저는 싼 거 먹인다. 저는 그런 비싼 거 못 먹인다. 이런 소비자들 많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리는 일도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또한 식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이 굉장히 희소했기 때문에 많은 유통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수익을 바라보지 않고 그 유통 제한을 거절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지켜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프리미엄한 반려동물 수제 강식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네이버 디자인 프레스에서도 또 리빙센스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로컬 아이템으로서 첫 번째로 소개되기 시작했고 20년도 중기부 로컬 크리에이터, 21년 로컬 벤처로 선정되고 21년 말에는 서울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하기에 이릅니다. 저희 부모님의 생가였던 곳은 어엿한 공장이 되기 시작했고요. 4가지의 수산물로 시작한 제품은 지금은 17가지 이상으로 성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특허와 다양한 상표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혼자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고독한 걸음이었던 것들이 소중한 고성 출신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식품 시장에서의 평균 수요 대비 훨씬 더 많은 펀딩 금액을 달성하면서 시장에서 입증이 되고 있고요. 21년도 말에는 SBS의 이제 스타트업 경연대회에서 전체 전국에서 이제 2등 우수상을 하게 되면서 경쟁력을 또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제가 하려는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고향을 살리려고 하는 그 진정성에서 오게 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도 여전한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항상 끝이라고 생각하면 더 높은 시련과 도전이 항상 있더라고요. 최근 22년도가 되고 나서 저희가 아무래도 첨가물이 없고 염분이 낮은 제품이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짧은 게 유통에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에게 브랜드 경험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끊임없이 저희는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컨셉은 유지하되 유통기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만약에 유통기한을 해결할 수 있다면, 수출할 수 있다면 우리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국내에 있는 브랜드를 알리려면 어떤 게 필요하지? 이렇게 작은 태그마크를 넣어가면서까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브랜드는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참가한 페어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다양한 기업의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풀리지 않은 숙제들을 계속해서 저희는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산물 전문몰이라는 것들을 표방할 수 있다, 이야기하려면 브랜드가 프리미엄 제품뿐만 아니라 가성비의 제품, 다양한 제품군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모두 뒤집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새롭게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출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디자인을 한글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강남 코엑스에 참가했더니 저희는 그전 참가했을 때 매출의 2배, 1,000만 원 이상 3일 만에 많은 매출을 거두기도 했고 소비자분들로부터 비교군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한 제품은 최근에 또 와디즈를 통해서 높은 달성률을 이루면서 앵콜 요청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상태고 가장 긍정적이었던 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국의 각지 상품들, 사람 먹는 식품, 기념품들을 다 포함해서 한 경쟁에서 반려동물 식품으로는 유일하게 한국 관광명품에 선정이 되게 됩니다. 국내에 반려동물 식품을 대표할 만한 제품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3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또 펄푸드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식품은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진 이 브랜드 그리고 이 진정성으로 만들어낸 이 지속 가능성에 염두를 해둔 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이 제품의 경쟁력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준비한 브랜드는 다양한 프리미엄 브랜드와 기업, 호텔, 문화공간에서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지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와중에도 여전한 숙제는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출하기엔 짧다는 거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또 다른 고민을 시작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게 하고 조금 더 프리미엄 제품인 저희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대를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소비자들이 아무리 싸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를 하지는 않거든요. 값이 싸도 이 브랜드에서 만드는 생선은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신뢰를 바탕하에 저희가 그 디자인이나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제품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북어, 연어, 열빙어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생선을 추려서 이 제품들을 시장 대비에 한 70% 가격대로 줄이고 큰 도전이었어요. 가격도 많이 줄이고 이것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모두 한글로 디자인해서 제품을 출시합니다. 기존에 저희 제품이 프리미엄 제품이라서 제품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패키지를 최소화했다고 하면 이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제품보다 더 다른 것들에 집중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이런 데에서 검증이 이제 필요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모든 것들을 바꾸니까 이제 이게 시장에서 과연 통할지 이것들에 대한 게 저희 숙제였고 그것들을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참가한 펫페어에서는 기존에 참가했던 곳에서의 매출의 2배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3일 만에 1,000만 이상의 매출을 보였고 팬들이 첫 번째 전시회에서 왔던 팬들이 와서 선물도 주고 가기도 하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오히려 타 경쟁사 브랜드에서 와서 비교군이 없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시도한 이 제품은 한옥의 단청무늬에서 컬러를 따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 관광 공모에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곳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 먹는 식품,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념품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반려동물 식품으로서 겨뤘고 그 결과 총 3차에 걸친 경연에서 반려동물 식품으로서는 최초로 한국 관광 명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검증된 저희 제품은 지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 식품을 대표할 만한 제품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전 국민의 3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2020년도 펫푸드 시장은 1조 3천억 원에서 26년도까지 5조 원의 시장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려동물 식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로컬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이 경쟁력을 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만들어 온 이 브랜드의 힘 가지고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에서는 비린내를 역으로 좋아하는 대상에게 새로운 선택지로서 수산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 브랜드 그리고 이 도전들은 강원도 고성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들을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산물들을 소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나하나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식품으로서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속해 있는, 저희 브랜드가 속해 있는 이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은 점점 더 고령화돼 가고 있고 청년 인구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이 위기의 지자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를 더 늘려나가서 저희가 사랑하는 고향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시작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 강원도 고성에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들로 이 좋아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지금은 계속해서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고향이 계속해서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향에서의 또 어떤 저희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고 있고 제가 잘하는 게 단순히 디자인이나 이 브랜딩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는 동료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게 하려면
리더십이라든지 다양한 역량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대상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브랜드를 좋아해 주시는 소비자분들, 그리고 이 팬분들,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소중한 동료들, 이 바운더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 지속 가능한 것들의 이 수렴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끌어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한 도전, 저희의 도전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로컬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브랜드 경험이라던가 고객 후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경험 후기 같은 거 네네. 있으면 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앞선 강의에서 저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되려면 저희 팬층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는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는 것들도 아니고 저희가 얼마만큼 진정성으로 소비자한테 다가가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 브랜드가 생기고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통 제한이 들어왔어요. 근데 쉽게 이렇게 유통시키진 않았거든요. 저희의 그 고유의 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상업적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그 결을 지키는 와중에 버텨야 되잖아요. 네, 버텨야 되는데 아무런 힘이 안 나는데 사실 많은 힘을 고객 후기로부터 얻었거든요. 런칭 초기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후기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정성껏 이 제품이 육류보다 좋습니다. 뭐 수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건강합니다. 많은 부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임상적으로 이렇게 뭐 실험을 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사람이 먹는 것만큼의 건강한 식품을 그대로 자연 그대로 제안하는 것들에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한 고객님께서는 유기견을 이제 입양하고 나서 아무래도 유기견들은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다운이 많이 돼 있고 모질도 많이 거칠어진 상태인데 저희 식품을 꾸준히 한 6개월 정도 급여를 해본 결과 모질도 좋아지고 아이가 좀 많이 밝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물론 그분께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는 그 과정 안에는 뭐 다양한 아이의 사랑이 들어갔겠죠. 근데 그 후기로 저희가 초반에 그 브랜드를 결을 지키면서 버티는 시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아, 우리가 제안하는 이 식품이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있구나. 최근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팬들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시회에 방문을 했는데 그 전시회에 말도 없이 제품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저희 제품 알리러 또 선물을 주러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과연 판매자와 소비자로 만났을 때 이 관계랑 유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제 이 브랜드가 향후에 성장하게 되면 이 브랜드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다른 외부의 경쟁으로부터. 저희는 그 답이 팬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에피소드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말씀하실 때 뭔가 약간 눈물이 약간 맺힌 듯한 느낌을 받는 건 저만일까요? 커서. 네. 네. 사실 그게 좀 버티는 힘인 것 같아요. 고객들의 후기들이. 혹시 그거 하실 때 그럼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뭐 그 버틴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어떠셨었는지, 그리고 그 달콤한 제안이셨는지, 네. 그 부분도 조금 들려주시면. 이게 식품이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처음에도 이제 저희는 준비된 게 없는데도 유통을 이제 바라는 대형 업체들도 많았고 대기업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비즈니스는 수익을 위해서 시작한 것들인데 수익을 방어해야 되는 상태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는 시간들이 사실은 좀 되게 고됐기 때문에 그걸 버틴다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버틴다라고 하는 것의 좀 긍정적인 의미는 저희가 없었던 브랜드를 이게 1, 2년 안에 뭔가 끝나는 브랜드가 아니라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진행될, 쭉 이어져갈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어떤 니즈로부터 저희 브랜드 결을 지키기 위해서 참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건축을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식품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긴 하지만 이 부모로서 이제 아이한테 음식을 주는 것과 식품 영양학적으로 또는 이 식품에 대한 어떤 뭐 역사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가 많이 필요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큰 공부가 됐던 게 소비자들부터의 후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소비자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품이 어떻게 더 발전돼야 되겠다, 어떻게 더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사실 수산물 귀하잖아요. 네, 근데 수산물이 귀한데 그것들을 그 테스트 과정에서 막 전량 이렇게 막 오버쿡 된다든지 폐기해야 된다든지, 부모님이 다 입찰해 오신 생선이기 때문에 저한테 의미가 있는 생선이고 저를 또 키워준 그런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료를 손실하는 것들에 대한 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예. 괜히 이렇게 뭔가 하겠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는 건 아닌가. 근데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허까지 출원하게 될 수 있었고요. 그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이제 유통을 해야 되겠다 할 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니즈가 있었고 이제 중요한 건 유통기한의 개선 문제였는데 그 부분도 저보다 이제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좀 더 보다 전문적으로 제품을 개선하게 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나 어떤 시간들은 좀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고향이 고성인 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랬던 분이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오신 걸로 아는데 주변 반응이 조금 어떠셨을지도 궁금하네요. 인구가 2만이 조금 넘는 고성군이기도 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을 때 한 학년에 학생이 20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한 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알고, 동네 분들도 서로 다 알고, 어느 집에 자식이 누구고,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뭐, 네, 사정이 어떤 건지 다 아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갑자기 돌아오니까 걱정을 하시죠. 부모님부터 일단은. 왜 서울에서 뭐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디자이너로서 뭐 기사도 나오고 막 이렇게 뭔가 잘한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왜 이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지려고 하냐 의문이었고, 대부분 귀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약간 낙향의 시선으로 보시는 거죠. 뭔가 잘못됐나? 말은 못 하셔도 사업이 뭔가 잘못됐나? 막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3년간 지역민들과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면서 같이 방송에도 출연하고, 또 그 지역분들은 TV 나오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매거진에서 주목해주고 저희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안심을 하시게 됐죠. 네. 부모님 많이 뿌듯해하세요? 그 부분이 제일 행복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서울에서 뭔가를 이뤄냈을 때는 저의 성과였고 저의 성취라서 전화를 통해서 저 이번에 상 받았어요. 여러분 행복해 하시죠, 당연히. 근데 진짜 효도가 뭔가라는 생각에 대한 걸 30대 들어오면서 많이 했는데, 옆에서 함께 늙어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는 비즈니스로 옆에서 그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또 같이 느끼면서 가족이 더 끈끈해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고, 이렇게 늙어가는 게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스타트업은 수도권이나 인프라가 거의 비교적 잘 갖춰진 지역에서 창업을 하잖아요. 지역에서 창업했을 때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일들이 많이 생각나는데요. 네. 아무래도 변두리에 있는 지자체에서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이라는 걸 꾸려서 만들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프라, 단순히 인쇄 하나만 하더라도 프린터기가 없으면 저 군청까지 가서 인쇄를 해야 되고 이런 다 사소한 인프라의 부재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시골 기업에서 도시 기업으로부터 이제 엔젤 투자를 받게 됐어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을 찾아다녀야 되는,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결국에 못 찾아서 제가 기존에 있었던 서울에서 이제 찾아서 이 일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하는 게 굉장히 늘 고민입니다.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뛰어난 성과들을 보여주어도 요즘 로컬 라이프가 굉장히 꿈꾸는 것들이라고 많이 말씀은 하긴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은 한 달 채 못 버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인프라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골 지자체보다는 도시 지자체들이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규모나 이런 면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단점만 있지는 않고요. 뛰어난 장점도 분명히 있고 저희가 로컬에서 시작했지만 그만큼 없었던 곳에서 생겼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뛰어난 점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많이 또 이렇게 말씀 들으셨겠지만 모든 브랜드는 사실 그렇게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처음에 시작은 다 로컬에서 시작이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밀집돼 있는 도시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비교적 순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어떤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구매하고 그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양질의 컨텐츠나 이야기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꾸민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아왔던 환경 그대로의 것들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는 신스 제 1990년도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 부모님부터 수산업을 하셨었고 그 윗대에서도 수산업을 하셨었고 그 바닷가 마을에서 이뤘던 그 스토리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은 그 수산물의 소비 형태가 단순히 사람 먹는 건어물이나 횟감이 아니라 요즘 니즈에 맞는 형태로 바뀐 것 뿐이지 이 역사나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잘 들여다보면 각각 지역마다의 특색이나 그 스토리들이 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로컬에서 어떤 스타트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멸과 지자체 그 경제 활성화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현재 활동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고성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오세요. 재작년에 코로나 이슈로 이제 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양양이나 속초 주변의 인근에 좋은 곳들이 많이 생기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곳들을 방문을 했었던 분들이 또 새로운 곳을 찾아서 조금씩 위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 방문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출근할 때 있었던 시간의 2배, 3배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차량이 되게 많고요. 그만큼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됐는데요. 그래도 풀리지 않는 그런 과제들이 있어요. 그 숙제라고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카페들도 많이 생겨나고 뭔가가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진짜 이곳에 사는 정주민들은 과연 잘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이곳이 지역적으로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을 가지고 와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곳이 원래 고향이었던 사람이고 저희 부모, 저희 주변 이웃들은 다 이곳에 원래부터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나 저희 브랜드는
이 지역에서 나는 산물들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요. 원재료도 그렇게 소싱을 하지만 생산하는 사람들도요. 이곳에서 30년 이상 수산물을 손질해 오신 베테랑이신 시니어분들, 그리고 이곳에서 뭔가를 바꿔보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이 두 집단 간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가 조금 계속해서 성장할수록 이 지역의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나야지만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도 정조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가요? 이상하죠. 그 수산물이라고 하면 비린내고, 비린내는 약간 기피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반려동물한테는 오히려 기호성을 자극하는 향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는 그 지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반려동물에게 새로운 식품을 수산물로서 제안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이 뭔가 제 고향에서 제가 사랑하는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 진정성이 발휘될 것이고, 그 진정성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면 고스란히 그 혜택을 받는 반려동물, 반려인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로서 가능성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좀 궁금한데 약간 날카로운 질문도 좀 해도 되나요? 네네. 그 매출도 조금 궁금해요. 아, 매출이요?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매출은 런칭 초기에 첫 년도에서 지금 저희 3년 차까지 와 있는데요. 매해 300% 이상씩 계속 성장해서요. 현재는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앞두고 있기도 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로컬에서 이 정도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앞으로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정도 매출은 나올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버티길 잘했네요. 네.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지역 정착에 그런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컬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이 가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건데, 앞선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저는 3가지를 이야기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그리고 그 일들이 고스란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게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혜택이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비전이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만 흔들려도 저한테는 지속 가능함이 많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 가진 어떤 지역 정착뿐만 아니라 생존에 대한 어떤 조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비즈니스가 공통적이겠지만 수익성이겠죠. 그 수익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더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과제나 질문들이 스스로 계속 떠오르게 되는데, 저는 앞선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3가지에서 답변을 좀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무언가 건네줄 수 있다면,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저에게 행복이 되고 큰 가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저로서는, 저희 비즈니스로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지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고, 저희의 그 사례들이 지역에서 뭔가 정착해서 비즈니스를 끌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어떤 선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식 플랫폼 하루를 우리에게 투자한다면 하우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행동이 지역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스타트업이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은율 대표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반려동물 그리고
고향을 하나로 아우르면서 로컬 브랜드라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역이라고 하는 한계와 벽에 갇히지 않고 세계의 시장을 목표로 더욱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은율 대표님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투 컨텐츠 길라잡이 김주아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